네, 우선 뭐냐. 홈쇼핑이 여러분 그냥 무의식적으로, 야, 거기가 되겠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찍혀보는 이익을 보면은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제가 같이 한번 볼게요. 요거를 GS 홈쇼핑인데, GS 홈쇼핑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사면서도, 이거 사도 되는 거 맞아? 이런 의문이 들었었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GS 홈쇼핑 18만 1,000원. 오늘 기준으로 해서 1조 한 2천억 정도 돼요. 1.2조, 1.18조 원 시총이고요. 야, 여기 한번 시총 체크하시고 코스닥이고 뭐 이 정도 내려오시면 이익단을 봐야 되죠. 이익단을 여기를 봐야 됩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 자, 매출액, 영업이익, 순위, 이상하다. 생각보다 스테디하게 찍혀요. 영업이익률 10%가 넘어가고, 자, 제가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린 ROE가 두 자릿대입니다. 두 자릿대예요. 자, 그럼 뭐 이익이 생각보다 왜 이러지? 한 3년, 4년치가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약간은 스테디하게 가고 있고, 제가 또 하나의 어떤 근거 중에 하나가 여기가 예전부터 배당을 잘 줬습니다. 배당을. GS 그 지주사로 가는 배당이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한 해에 번 돈의 40%를 배당 성향 보시면 아시잖아요. 한 해에 번 돈의 몇 프로를 이제 배당하느냐인데 40%를 주주들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괜찮다.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라고 봤는데 일단은 TV 취급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TV는 당연히 TV 취급권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모바일에서 GS 샵이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아. 그러니까 그리고 동시에 T커머스라고 홈쇼핑은 보통 이제 나오셔서 이렇게 막 셀링하면 그거 보고 사는 거잖아요. 전화하거나. 이제 T커머스는 이제 약간 쌍방향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막 조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나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제 기준에서 생각했던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거실에 텔레비도 없잖아요. 저 텔레비 안 본다고. 그러니까 TV는 안 보는데 숫자 보니까 찍혀. 그래서 왜 그럴까 해서 누구를 이해했어야 되냐면 50대, 60대 분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60대 그 투자가가 계시면 NC 소프트를 잘 이해 못할 거예요. 그리고 뭐 큐브엔터나 JYP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투자를 잘하려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저 세대들은 저기에 왜 돈을 쓸까? 왜 현질을 할까를 봐야 되는데, 놀랐어요. 홈쇼핑이 생각보다 약간 타겟층이 은퇴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현질을 잘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질을. 주주 입장에서 땡큐예요. 그래서 기사 같은 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비싼 오디오 세트, 비싼 백들이 생각보다 홈쇼핑에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내가 다르게 봐야겠다. 내가 모르는 어떤 세대들을 잘 공략하고 있다라고 봤고, 그리고 PB 브랜드들 있잖아. PB 브랜드들을 잘 껴서 넣어가지고, 의류 같은 것도 잘 팔고, 생각보다 이거는 이익이 찍히는 이유가 이런 데 있었구나. 라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익단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더라고. 그래. 이렇게 이익이 찍히면 괜찮을 수는 있어. 하지만 구조적으로 이 산업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투자할 수 없죠. 그런데 GS는 약간 특이해요. GS는 예전부터 그랬지만 여기가 현금이 많습니다. 현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총이 계속 한 이 자릿대거든요. 주가로 치면은 10만원 후반, 20만원 초반인데 1조 원 초반인데 현금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재무제표 안쪽에 숫자들을 들여다 봐야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봐볼까요? 네, GS 홈쇼핑 다시 볼게요. 자, 어디를 항상 들어가야 되냐면 종목 분석 들어가야 되죠. 종목이란 말 싫어하는데 종목 분석 들어가서 재무 분석 들어가서 재무 상태표를 볼게요. 연간이고 최근 게 많이 나와 있죠. 이제 18년도 12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숫자를 파악하기 아주 좋은 시즌이죠. 자, 보면 유동자산 나옵니다. 유동자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이 7,300개가 있습니다. 7,300억이 있어요. 근데 잘 보면 재고가 얼마 없어요. 재고가 300억도 안 돼요. 야, 그럼 여기 특이하다. 그러면 이제 홈쇼핑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해야겠죠. 여기 재고가 왜 있습니까? 홈쇼핑이. 그죠? 공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해가지고 막 매일 찍어내는 그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만든 걸 이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고가 적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약간 좋은 BM이에요, 사실 홈쇼핑이. 근데 여기 보면 단기 금융자산이 4,250억이 있습니다. 야, 단기 금융자산 4,250억에 쭉 내려가시면은 여기 있어요. 현금 2천억 정도 있습니다. 현금이. 다 합치면은 6천억 초반의 현금과 단기 금융자산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년 이내, 현금은 캐시고 단기금융자산은 1년 이내 뭐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6,000개인데 지금 부채 비율이 얼마냐면 현재 18년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28%예요. 40% 이하면은 정말 적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큰 기업이 1조 원이 넘어가는 기업이 부채 비율이 그것도 30% 이하 28%예요. 점점 줄어서.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여기가 차입금이 없을 거예요. 단기 차입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차가 없는 주식이다. 그러면 뭐냐? 생각보다 여기가 하방이 시총이 총 12층짜리 건물로 볼게요. 1.2조니까 12층짜리 건물인데 여기서 6층까지는 현금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금으로 빡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6층이 딱 남았죠. 그럼 이 6층이 뭐냐? 이익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회사를 이익으로 채워 넣는다라고 봤을 때 한 해에 아까 얼마 정도 벌었죠? 순이익으로 1,000억에서 한 1,100억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해 이익의 한 6배 정도예요. 그러면 저는 생각하는 거죠. 애플도 제가 그 하락했을 때 좀 사가지고 수익을 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순캐시를 본 다음에 계산하고 나머지를 여분으로 두는 거예요. 시총과 비교해서. 시총에서 현금을 빼. 그러면 나머지 이 구간이 있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이익의 몇 배인지를 보면 됩니다. 이익의 몇 배인지. 그러니까 한 해에 이 정도 꾸준하게 번다라고 봤을 때 몇 년 채우면 이걸 아파트를 다 채워 넣을 거냐 이걸 보면 돼요. 근데 GS는 6년이에요. 야,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거죠. 이거 2024년까지 25년까지 없을 것인가 이 회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바일과 티커머스가 있고 사실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런 기업들을 사실은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는 뭐냐면 배당을 해요.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돈을 벌었는데 그냥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갖고 있으면 이걸 어디다 재투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나머지를 위해서 뭐 유보를 하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자산 배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엔간한 그 진짜 좋은 경영진이 아니면. 그러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30-40% 번돈에 30-40% 배당해 주니까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이렇게 방어적인 주식을 찾는데 어떻게 하냐 했으면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요약을 다시 드릴게요. 네, 일단 PER을 계산했을 때 비싸면 안 됩니다. 높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20배, 30배 가면은 이거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GS 홈쇼핑의 예를 들었지만 이게 시총이 1.1조 원, 1.2조 원, 뭐 1.3조 원 정도로 봤을 때 한 해에 1,000억 정도 번다라고 하면은 퍼가 한 11배, 12배, 13배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뭘 봐야 되냐? 두 번째,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봐야 됩니다. 자산 가치를 같이 보는 거예요. 자산 중에 제일 믿을 수 있는 자산이 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자산 중에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캐시, 아니면 부동산, 아니면 이제 무형자산인데 무형자산 사실 이게 밸류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일단 계산할 때 밸류할 때 제일 그냥 가장 딱 넣기 쉬운 게 캐시예요. 캐시 사실. 그냥 순현금이 6,000개 정도 있다. 6,000억 정도 있다. 지금까지 쌓아와 6,000개 정도 있고, 그리고 이익을 넣어서 그 사이에 이제 이익을 넣어서 몇 배, 실질적으로 몇 배의 이익이면 이 시총이 이루어지느냐 그거를 계산했을 때 생각보다 좀 낮았다. 그러면은 이런 주식에 투자해서 크게 잃기란 쉽지 않다는 거죠. 크게 벌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크게 벌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극적인 수익률이 나오긴 쉽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좀 방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수비 포메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빗장 수비인 거죠. 빗장 수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0대0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가드를 바짝 올리고 좀 지키는 투자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자산 가치도 사실은 봐야 됩니다. PBR도 봐야 돼요. 그래서 자산 가치를 좀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믿을 수 있는 거는 현금, 그리고 이렇게 있는 단기 금융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좀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약간은 추가적으로 여기서 제 욕심인데 더 본다라고 하면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얘네가 좀 하면 좋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벤처 투자를 하고 있어요. 벤처 투자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요. 2010년대 초반부터 좀 이 곤조 있게 계속 이 벤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서서히 성과가 좀 나온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당장에 뭐 이 회사들이 상장해가지고 잭팟이 터지는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순히 이 현금만 갖고 계속 갖고 있어요. 유보만 하는 그런 회사들보다는 번 돈의 30-40%를 배당을 하고 남은 돈은 캐시로 가져가면서 벤처 투자를 하고, 그죠? 이런
친구가 제 옆에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 얘가 좀 깨지는지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나이대에선 잘 안 쓰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 뿐이지, 이 세대를 이해를 하면은 그래도 납득이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나쁘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포트에서 엄청 집중적인 포트폴리오는 아니고, 저도 뭐 어느 정도의 승률이 생기면은 또 실현하고 다른 데 또 안전한 곳을 찾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뭐 이거를 엄청 사실은 매력적으로 보진 않아요. 솔직히. 그러면 제가 지금 원하는 건, 항상 원해왔던 거는 이익이 꾸준히 그냥 팡팡 성장하는 회사, 이익이 뒷받침되고 계속 꾸준한 스토리가 있는 회사, 강력한 브랜드나 뭔가 이 IP, 지적재산권 같이 뭔가 변하지 않는 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뇌 속에 있는 그 미키마우스의 얼굴. 그런 것들이 있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긴 좋죠. 그래서, 근데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홈쇼핑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은, 조금, 안 좋은 취급을 받죠. 바보 취급을 받죠. 하지만 뭐 그런데 또 이제 투자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예, 두 개로 잘라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그래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적인 포트를 구사하는 게 과연 나중에 어떻게 기록이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안녕. 사보?